이럴 수가. 우리 용진이가 죽었다고? 봉자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읽은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의 편지가 잘못 온 건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하지만 편지에는 분명히 최용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봉자의 주소도 정확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송금을 해온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용진이의 부탁을 받고 지금까지 어머님을 돌봐드린 것입니다. 용진이는 마지막까지 어머님 걱정만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전북 임실의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논둑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5시입니다. 80살 최봉자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몸의 리듬이죠. 낡은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봉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봉자는 혼잣말을 하며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벌써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어요. 밭에 나가 고추밭 김을 메고 오이도 따야 하고 저녁엔 또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써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그리고 어제 지은 밥 한 공기면 충분해요. 혼자 사는 노인의 밥상이 그렇듯 소박하지만 봉자의 마음만큼은 든든합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용진이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덕분이거든요. 용진이 녀석 그렇게 멀리 있으면서도 이 애미 생각을 하다니. 밥을 먹으며 봉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말입니다. 처음엔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매달 어김없이 들어오는 송금과 함께 오는 간단한 안부 소식들이 봉자의 하루를 지탱해 주거든요. 아침을 마친 봉자는 밭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텃밭이에요. 고추, 오이, 상추, 깻잎 같은 것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큰 농사는 못 짓지만 이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올해 고추 농사는 제법 잘 되겠네. 봉자는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합니다. 예전엔 이런 수확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 용돈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웃들과 나눠 먹거나 아니면 직접 반찬을 해 먹는 정도입니다. 오전 내내 밭일을 마친 봉자는 점심 무렵 집으로 돌아옵니다. 땀을 닦고 간단히 식사를 한 후 봉자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시작돼요. 바로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는 일입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 거기엔 편지지와 볼펜, 그리고 그동안 아들에게서 온 편지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봉자는 이 자리에 앉아 매달 한 번씩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씁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손편지만큼은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쓸 수 있어요. 용진아, 애미는 건강하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편지는 언제나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아들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건강을 당부하는 내용들이죠. 때로는 동네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도 적어요. 누구네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거나 올해 농사가 어떻다거나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오늘도 봉자는 편지를 쓰며 중얼거립니다. 건강하게만 있어다오, 용진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해라.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봉자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조급해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한국으로 올 날을 기다릴 수 있거든요. 어미의 마음이란 그런 거니까요. 저녁 무렵 봉자는 동네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러 갑니다. 작은 시골 우체국이지만 봉자에겐 아들과 이어주는 소중한 통로예요. 우체국 직원들도 봉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는 할머니로 말이죠. 이번 달도 미국으로 편지 붙이러 오셨네요. 그래요. 아들한테 안부 전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신다면서요? 정말 부럽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매달 어머니한테 생활비까지 보내주니 얼마나 효자예요. 봉자는 자랑스럽기 그지없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봉자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아들이 매달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준다는 이야기 말이죠. 최봉자 할머니 참 복 받으셨어. 아들이 그렇게 효자라니. 멀리 미국에 있어도 어머니 생각을 끔찍하게 하다니. 정말 기특한 아들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옆에 있어도 부모 생각 안 하는데 저렇게 멀리 있으면서도 말이야. 이런 소문들이 마을 곳곳에 퍼져 있어요. 봉자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들 자랑만큼 달콤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봉자는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밭일을 하고 편지를 쓰고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소소하게 생활하는 평범한 일상 말입니다. 하지만 봉자는 이 평범함이 행복합니다. 멀리 있는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송금이 그 증거이고 가끔 오는 안부 소식이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체국에서 봉자에게 묘한 말을 한 직원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송금 오는 이름이 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용진 씨 맞아요? 그 말이 봉자의 마음 한켠에 작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봉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누군가를 통해 돈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미국은 워낙 먼 나라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봉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한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이 늘 같다는 말, 그 사람도 용진이 맞냐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용진이가 친구를 통해 돈을 보내는 모양이구나. 봉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우체부가 봉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미국에서 온 편지가 아니라 국내에서 온 편지였다는 거예요. 봉자는 궁금한 마음에 편지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신인이 누구지? 김현우라고 되어 있네. 낯선 이름이었어요. 봉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용진이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편지를 올립니다. 편지는 정중한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봉자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편지를 읽어내려갔어요. 읽어갈수록 봉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용진이는 늘 어머님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용진이를 대신해 조심스럽게 전해드립니다. 10년 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편지를 든 봉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것도 10년이나 지나서 알게 되다니. 이럴 수가. 우리 용진이가 죽었다고? 봉자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읽은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의 편지가 잘못 온 건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하지만 편지에는 분명히 최용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봉자의 주소도 정확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송금을 해온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용진이의 부탁을 받고 지금까지 어머님을 돌봐드린 것입니다. 용진이는 마지막까지 어머님 걱정만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봉자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아들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니. 그럼 그동안 누가 나한테 돈을 보낸 거지? 왜 지금까지 속였던 거야? 수많은 의문이 봉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달 받아온 송금, 가끔 오던 안부 소식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아들의 부탁을 받은 누군가가 10년 동안이나 자신을 돌봐준 것일까요? 봉자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놀라실까봐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진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느라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 끝에는 김현우라는 서명이 있었고 연락처도 적혀 있었어요. 봉자는 그 이름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김현우, 김현우. 이 사람이 누구지? 용진이랑은 어떤 사이였을까? 봉자는 일어나서 부엌 구석에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송금 통지서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봉자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송금인 김현우. 정말이었어요. 그동안 돈을 보낸 사람은 아들 용진이가 아니라 김현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봉자는 이제야 우체국 직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이 늘 같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럼 내가 10년 동안 누구 돈을 받아서 쓴 거야?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돈을 보내준 거지? 봉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10년 동안이나 자신에게 돈을 보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들과는 어떤 사이였을까요? 정말로 아들의 부탁을 받은 걸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봉자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봉자는 편지에 적힌 연락처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이 김현우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나을까요? 만약 정말로 아들의 부탁을 받은 거라면 이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용진이와 어떤 사이였는지 꼭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왜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건지도. 봉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을 알고 싶었고 왜 이 사람이 그동안 자신을 도와줬는지도 궁금했어요. 무엇보다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봉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슬픔, 고마움, 궁금증,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왜 진실을 이렇게 늦게 알려준 걸까요? 정말로 자신을 배려해서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봉자는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 김현우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봉자는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어요.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한 끝에 겨우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봉자는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용진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 편지를 받았는데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김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봉자가 크게 화를 낼 것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용진이가 정말 죽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현우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를 냈어요. 봉자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누가 나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제가 보냈습니다, 어머님. 용진이의 부탁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뭔가 답답해서요. 네, 어머님. 언제든지 찾아뵙겠습니다. 며칠 후 김현우가 봉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용진이와 비슷했지만 얼굴은 전혀 달랐습니다. 봉자는 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현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봉자는 그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봉자는 김현우에게 녹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김현우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진이와는 어떤 사이였어요?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김현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용진이와 자신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함께 미국으로 떠나게 된 경위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용진이는 정말 효자였어요. 미국에 가서도 늘 어머님 걱정만 했습니다. 그럼 사고는 어떻게 난 거예요? 김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마치 말하기 힘든 일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비 오는 날 밤이었어요. 용진이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혼자 있을 때 사고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발견이 늦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자도 더 이상 묻기가 힘들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나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용진이가 부탁했다고 했는데.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용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을 부탁한다고요.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땐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진이가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마치 예감이라도 한 것 같았어요. 봉자는 김현우의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현우는 왜 10년 동안이나 남의 어머니를 돌봐준 걸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보내주셨는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 용진이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김현우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봉자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용진이 장례는 어떻게 치렀어요? 현지에서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어머님께 연락드리면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그럼 무덤은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어머님을 모시고 가보고 싶어요. 김현우의 대답은 일관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봉자는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때 사고 현장에 다른 사람도 있었나요? 김현우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 순간 봉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요, 혼자 있었어요. 그럼 누가 신원을 확인했어요? 가족도 없는데. 제가
제가 했습니다. 김현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봉자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오늘은 여기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서요. 네, 어머님.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김현우가 떠난 후 봉자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현우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용진이가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김현우는 왜 10년 동안이나? 봉자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봉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용진이가 나타나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전에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김현우가 떠난 다음 날 봉자는 일찍 일어나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김현우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고마워해야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김 주사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읍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일한 김 주사는 봉자와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봉자가 딱히 부탁할 곳이 없을 때 종종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혹시 해외 송금 관련해서 뭔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송금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김 주사는 봉자의 상황을 대략 듣고 나서 몇 군데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봉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송금 통지서, 용진이가 유학 갈 때 팔았던 논 매매 계약서, 그리고 가끔 받았던 안부 편지들까지 모든 걸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하네. 봉자는 논 매매 계약서를 보면서 의문을 느꼈어요. 용진이가 유학비 마련을 위해 팔았던 논인데 매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좀 이상했거든요. 김현우가 말한 사고 날짜보다 몇 달 늦은 시점이었어요. 용진이가 죽고 나서 논을 판 거야? 그럼 누가 판 거지? 봉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마 김현우가 용진이 대신 논을 처리한 걸까요? 하지만 그럴 권한이 있었을까요? 오후에 봉자는 동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송금을 받았던 통장을 가지고 가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송금인이 김현우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송금을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첫 송금이 10년 전 4월부터 시작됐네요. 그 이후로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4월이라고요? 봉자는 깜짝 놀랐어요. 김현우가 말한 용진이의 사고 날짜는 1월이었거든요. 그럼 사고가 나고 몇 달 뒤부터 송금이 시작된 거였어요. 혹시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송금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 통장으로는 김현우 씨가 유일한 송금자예요. 봉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몇 달 뒤부터 송금이 시작됐다는 건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아들의 부탁이었다면 사고 직후부터 시작됐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온 봉자는 예전에 용진이가 보낸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사실 용진이가 직접 보낸 편지는 유학 초기 몇 통이 전부였어요. 그 이후로는 가끔 간단한 안부 소식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봉자는 자신을 자책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편지를 안 보내는 것도 이상했고 송금만 계속 오는 것도 의심해 볼 만했는데 그땐 그저 바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저녁 무렵 봉자는 용진이의 고등학교 동창인 서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용진이와 김현우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정민아, 나 용진이 엄마야.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민아, 혹시 용진이가 미국에 있을 때 김현우라는 친구가 있었는지 아니? 김현우요? 그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요. 같이 유학 간 친구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에 대해서 뭔가 더 아는 게 있니? 잠깐만요, 생각해 볼게요. 서정민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 이야기를 왜? 용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 김현우라는 친구한테서 말이야. 네, 용진이가 죽었다고요? 언제요? 서정민의 목소리에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듣는 소식인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 근데 지금까지 김현우가 나한테 생활비를 보내줬다는 거야. 이상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정민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뭘 알고 있니?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라서요. 나중에 정확히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봉자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서정민도 뭔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혹시 김현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봉자는 김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현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어머님. 뭐든지 물어보세요. 용진이 사고가 1월에 났다고 하셨는데 송금은 왜 4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김현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봉자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게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떤 절차요? 유산 정리하고 어머님 계좌번호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봉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서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확인해 봤는데요.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니? 당시 유학생들 사이에서 떠돌던 소문이 있었대요. 사고로 죽은 건 용진이 형이 아니라 김현우였다는 소문이요. 봉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그리고 김현우가 용진이 형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대요. 그럼 우리 용진이는 어떻게 된 거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김현우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요. 봉자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서정민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현우는 10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거였어요.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민아, 확실히 해줘. 제발. 네, 어머니.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봉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용진이가 김현우 대신 죽은 건 아닐까요? 그리고 김현우가 용진이의 신분을 훔쳐서 살아온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봉자는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10년 전 미국에서 사망한 한국인의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봉자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대사관에 요청을 넣었습니다. 며칠 후 팩스로 사망진단서가 도착했어요. 봉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망자 최용진, 신원 확인자 김현우, 사망 당시 동승자 없음. 서류에는 분명히 용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김현우가 신원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동승자가 없었다고? 그럼 김현우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봉자는 다시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고를 처리했던 경찰서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10년 전 최용진이라는 한국인 교통사고 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이상하네요. 기록을 확인해 보니 김현우라는 이름으로 사망 신고가 되어 있어요. 최용진이 아니라요. 뭐라고요? 네, 사망자는 김현우고 신원 확인자는 최용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류를 받으실 때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봉자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대사관에서 받은 서류와 경찰 기록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서류를 조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 최용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최용진 씨는 살아계시죠? 김현우 씨 사고 처리를 도와주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봉자는 전화기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용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자신에게 돈을 보낸 건 정말 용진이었을까요? 하지만 왜 자신을 김현우라고 속였던 걸까요? 저녁 무렵 봉자는 김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와서 설명하세요. 대사관이랑 경찰서에서 확인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죽은 건 김현우고 살아있는 건 용진이라고 하더군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집 앞에 나타난 건 봉자가 아는 그 남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김현우일까요? 아니면 용진이일까요? 어머님, 남자는 봉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하지만 용진이 형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고 당시 제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용진이 형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죠. 그런데 사고가 나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김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의료진들이 제 신분을 용진이 형으로 착각했어요. 얼굴이 너무 망가져서 구별이 안 됐거든요.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형이 죽은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그리고 형 신분으로 살면 어머님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봉자는 김현우의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죽은 아들의 신분을 훔쳐서 살아온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용진이는 정말 죽은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죽이고 그 이름으로 살아온 거군요. 김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자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신분 도용이었고 어쩌면 더 큰 범죄였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날 밤 봉자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김현우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봉자는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자는 서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어젯밤에 김현우를 만났어. 그 사람이 모든 걸 실토했어. 정말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고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었는데 용진이가 죽고 자신이 용진이 신분으로 살아왔다는 거야. 그럼 정말 용진이 형이 죽은 거예요? 서정민의 목소리에서 충격이 느껴졌어요. 봉자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정민아, 너 혹시 용진이와 가까웠던 다른 친구들 연락처 알고 있니? 미국에 있던 친구들 말이야. 네, 몇 명 알아요. 왜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김현우 말만 들어서는 뭔가 석연치 않거든. 서정민은 봉자에게 몇 명의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 중에서도 박민수라는 친구가 용진이와 가장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봉자는 박민수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시차 때문에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용진의 엄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놀랐어요. 혹시 10년 전 용진이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박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김현우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용진이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말이에요. 김현우요? 그 친구 아직 살아있어요? 박민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마치 김현우가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시죠? 어제 만났는데. 이상하네요. 저희는 김현우가 사고로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뭐라고요? 봉자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박민수의 말이 미국 경찰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당시 용진이 형이 저희한테 연락했어요. 김현우가 사고로 죽었다고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참석했는데. 장례식? 김현우 장례식을 용진이가 치렀다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형이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고. 봉자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김현우는 자신이 용진이 신분으로 살아왔다고 했는데 박민수는 용진이가 김현우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용진이는 어떻게 됐나요? 장례식 후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미국에 있기 힘들다면서요. 한국으로요? 언제요? 10년 전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됐어요. 봉자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민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용진이는 10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했어요. 그럼 왜 집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김현우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녁 무렵 봉자는 다시 김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제 거짓말했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에 있던 친구들한테 확인해 봤어요. 사고로 죽은 건 당신이고 용진이는 10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김현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진실만 말하세요. 1시간 후 김현우가 다시 봉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우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저는 정말 김현우입니다. 하지만 죽은 척 했어요. 왜요? 용진이 형과 사고 전에 크게 싸웠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김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한테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어요. 그날 밤도 그것 때문에 싸웠죠.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저는 살았는데 형은 즉시 사망했어요. 김현우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형을 죽인 게 제 잘못이니까. 그래서 형 신분증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제가 죽었다고 신고하고 형 이름으로 한국에 왔어요. 그럼 왜 나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형 대신 어머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나타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형을 죽인 사람이니까. 봉자는 김현우의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었어요. 사고라고는 하지만 싸운 것 같고 사후 처리도 범죄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죽이고 그 신분을 훔친 살인자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날 죽었어야 했어요. 봉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받은 돈도 그동안의 고마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분노뿐이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김현우는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김현우가 떠난 후 봉자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들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그 죽음의 진실마저 이렇게 뒤틀려 있었다니. 새벽이 되어서야 봉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아침 봉자는 임실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머님, 이 사건은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두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일단 김현우 씨를 불러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신분 도용이나 사문서 위조 혐의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거든요. 봉자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김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현우 씨, 내일 오후 3시에 시골 장터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님, 저는 나오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다음 날 오후 봉자는 임실 장터에 나갔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들이 거의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김현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현우는 봉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봉자는 장터 한쪽 벤치에 앉았어요. 김현우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김현우 씨, 아니, 이제 당신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김현우가 제 진짜 이름입니다.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보세요. 이번엔 거짓말 하지 말고요. 김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용진이 형과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왜 싸웠어요? 제가 형한테 돈을 빌렸는데 많은 돈이었어요. 유학비 때문에 급했거든요. 김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은 어머님한테 보낼 생활비까지 빌려준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갚지 못했어요. 얼마나 빌렸는데요? 5,000달러요. 당시 제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날 밤 형이 그 돈을 당장 갚으라고 했어요. 어머님한테 송금할 돈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래서요? 저는 갚을 돈이 없었어요. 형은 화를 내면서 평소와 다르게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화가 나서 김현우가 말을 멈췄어요. 봉자는 계속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운전대를 놓고 형과 몸싸움을 했어요. 차가 중앙선을 넘어갔고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그때 용진이는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조수석에 있었어요.
충격이 가장 심한 자리였죠. 봉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의료진들이 저를 용진이 형으로 부르더라고요. 왜 바로 정정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면 어머님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형 신분증과 제 신분증을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제가 김현우가 죽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한국에 왔어요? 용진이 형 여권으로 입국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앞에는 나타날 수 없었어요. 제가 형을 죽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김현우라는 가짜 이름으로 돈을 보낸 거군요. 네.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 싶었어요. 봉자는 김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우 씨, 당신이 한 일은 범죄예요. 신분 도용,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이죠. 김현우가 먼저 말했어요. 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제 잘못으로 형이 죽었어요. 그걸 숨기고 형 신분으로 살아온 것도 범죄고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한 거예요?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형이 저를 원망하는 꿈을 계속 꿨어요. 김현우는 주저앉듯 벤치에 몸을 맡겼어요. 어머님, 저를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봉자는 김현우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 때문에 아들을 잃었지만 동시에 1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김현우 씨, 진작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한 것은 다행이에요. 봉자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제 신고했던 최봉자입니다. 김현우가 여기 있어요. 데리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봉자는 김현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그게 용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봉자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경찰차가 장터에 도착했을 때 김현우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봉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용진이에게 말했어요. 용진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 엄마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어. 6개월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봉자는 법정에서 김현우의 최종 선고를 지켜봤어요. 신분 도용, 사문서 위조, 그리고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실형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김현우는 피해자 최용진과의 다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후 10년간 피해자의 신분을 도용하여 살아온 점을 인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피해자, 가족을 10년간 돌본 점,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봉자는 판결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현우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받을 처벌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김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봉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자는 부엌 한쪽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마지막 편지를 쓸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용진이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용진아, 엄마가 편지를 쓴다. 봉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져 번지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구나. 매달 오는 돈을 보며 우리 용진이가 효자라고 자랑하고 다녔어. 하지만 넌 그때부터 이미 엄마 곁에 없었던 거구나. 편지를 쓰면서 봉자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김현우가 보낸 돈으로 편안하게 살았던 10년,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나날들,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지만 그 시간들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용진아, 엄마는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정직한 아이였는지 말이야. 마지막까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구나. 봉자는 서정민과 박민수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용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증언들이었습니다. 김현우라는 친구 때문에 내가 죽었지만 엄마는 그 친구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 친구도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고 나름대로 엄마를 돌봐줬거든. 봉자는 복잡한 마음을 편지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김현우에 대한 연민까지 뒤섞인 감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편지를 쓰다가 봉자는 잠시 펜을 멈췄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진아, 엄마는 이제 너한테 갈 준비가 되었다. 봉자는 이 말을 쓰면서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걸 느꼈어요. 10년 동안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으며 버텨왔는데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단다. 내 친구들도 동네 사람들도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어. 법정에서 증언하는 동안 봉자는 아들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도우려 했던 따뜻한 마음, 타지에서도 어머니를 위하는 효심, 성실하게 공부하며 일했던 노력 등 모든 것들이 증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용진아, 엄마가 내 무덤을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국까지 갈 힘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 마음은 닿을 테니까. 편지를 다 쓰고 난 후 봉자는 집 앞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조그만 돌무덤을 만들고 용진이의 이름을 새겼어요. 비록 가짜 무덤이지만 봉자에게는 아들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용진아, 엄마가 여기 와 있다. 봉자는 돌무덤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 내가 얼마나 좋은 아들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봄바람이 봉자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용진이가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슬프지 않다. 내가 하늘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햇살이 텃밭을 비추면서 새싹들이 더욱 푸르게 보였어요. 봉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도 저 새싹들처럼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봉자의 집을 찾았을 때 봉자는 텃밭 앞에서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손에는 용진이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정민, 박민수 같은 용진이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사람들은 봉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